야당 쪽 얘기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밖에서 돕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올리면 지금 오십시오. 내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김종인 빼고 출발하자. 개문 발차.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는 소리가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 그 뜨거웠던 여망을 그 몇 사람이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막말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달개비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세실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 세실은 없어지고 민주운동 시절에 거기 관련 인사들이 자주 모여서 뭐 한때는 민주 성지다 이런 얘기를 했던 세실극장도 있었고 연극 공연하는 세실극장. 그러니까 성공회 건물이 있고 영국 대사관이 있고 이제 그 거기입니다.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 그게 바로 달개비라는 음식점입니다. 점심 식사 1인당 한 3만 원, 저녁밥은 한 5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 메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김종인, 윤석열, 권성동 이것도 순서를 그냥 후보부터 얘기를 하죠. 윤석열, 김종인, 권성동 이렇게 세 사람 만났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밥 먹고 1시간 반쯤 밥을 먹었다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 협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합의된 건 하나도 없고 결렬인 것 같습니다. 예. 결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요. 뭐 여지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자리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밥값은 누가 냈을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냈겠지요. 그 사람이 이제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의 비서관이 이제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밥 먹고 식당을 떠나는 순서입니다. 이런 뭐 형제들끼리 밥을 먹더라도 그렇고 뭐 친구들은 아니군요. 어떤 조직, 회사 이런 데서 밥 먹고 그 식당을 떠나는 순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맨 먼저 떠나죠. 사장님이 있는 식사 자리였다. 당연히 사장님부터 승용차 타고 먼저 떠나시면은 이제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어제 보니까 김종인 씨가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김종인이 먼저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니까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시는 뭐 그 수준의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박사가 먼저 얘기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갑질을 하는구나 아직도. 그러니까 김종인이 갑이고 윤석열이 을이었던 밥자리였구나. 참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한때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은 그냥 아무 계급이 없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원이긴 합니까? 나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원입니까? 비대위원장은 당원 아니어도 비대위원장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인이죠. 그러나 윤석열은 대한민국 제1야당 공당에 정식으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정식 이 법에 의해서 따르고 있는 공인입니다.
누가 갑입니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갑 아닙니까? 구태여 앞뒤를 따지자면. 제가 뭐 그 세 사람 사이의 오간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후보가 먼저 떠나시라고 내가 그 다음에 나는 가겠노라고 뭐 이렇게 양보를 하기는 했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인이 휑하니 먼저 가버렸나요? 어제 그 저녁밥 먹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일상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후보한테 얘기했다. 후보와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선대위라는 게 제대로 되려면 선대위 운영에 잡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서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출발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다음에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따로 약속한 건 없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 입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 인사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예우는 다 갖췄다.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가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오픈 채팅방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이 열렬한 지지자들께서는 한결같이 김종인 위원장 버려라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정무 관계자라는 사람이 그냥 격정 토로를 하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 조건 없이 백의 종군하겠다고 합류해 오지 않는 한 이제 끝이다. 김종인 털고 간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정무 관계자 누군지 뭐 짐작은 갑니다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자택이 있는 평창동 또 사무실에 있는 요 광화문 이쪽에 사람 보내서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거 절대 없다. 이제 끝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옷소매를 잡는 일은 이제 어제 저녁으로 끝났다. 털고 간다. 단 김종인 위원장이 조건 없이 백의 종군하겠다 라면서 합류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받아주겠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건데요. 어제 그 밥 먹는 자리 달개비라는 식당도 김종인 위원장이 원해서 그 자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지도 말고 사무실로 오지도 말고 제3의 장소 그런 달개비에서 봤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정무 관계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실을 얘기했다고 전제를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종인 측에서 조건 없이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개비에서 막상 앉아보니 김종인 씨가 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당황해했다. 어제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을 보내 김종인의 뜻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저녁밥 먹는 자리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히려 당황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찬 자리에서 체면을 세워주면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고 그래서, 선대위에 합류하겠다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남을 가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또 다른 소리를 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예우를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윤석열과 김종인 사이에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사이라고 보면 된다. 오늘부터 어떤 측근도 보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를 타진하는 일은 없다.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 종군하겠다고 밝히면 그때는 같이 하겠다. 또 이런 다음에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김종인과 함께 해야만 한다면서 뜻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중 그러한 측근이 있으면 엄중 경고한다. 이 사람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실상 넘버 2쯤에 해당되는 그런 오른팔이기 때문에 다른 측근들한테 엄중 경고한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느니,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 쫓아내겠다. 엄중 경고한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통합과 포용을 위해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기다려준 것이다. 이제 어제와 같은 만남은 더 이상 없다. 김종인 털고 간다. 세죠? 더 이상 세게 말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세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에 KBS 방송에 나와서 참 이준석 대표한테서는 듣기 힘든, 지금까지로 봤을 때 듣기 힘든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에 세워도 좋다. 이준석 대표 입에서 개문 발차, 김종인 털고 김종인 제끼고 김병준을 추대해서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그 플랜 B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말 뜻밖입니다.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개선, 명령개통이란 뜻이죠. 이건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김병준과 이준석.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도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전하는 김종인의 그 속뜻은 뭐냐? 저희가 내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노욕을 부리고 있나요?
지금 이 정치판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정말 물색 모르고 지금 제일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노욕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이준석이 해석하는 김종인의 뜻은 뭐냐?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중간에 지방 방송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려면 지방 방송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죠. 지방 방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준석이 말하는 김종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그 지방 방송이라는 건 뭐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또는 뭐 지금 오늘 6명의 총괄 6명의 본부장들 이제 발표한다면서요. 6명의 본부장이 뭐 조직, 정책, 직능, 홍보, 뭐 당무,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4선, 5선 의원들 쭉 지금 열거돼 있지 않습니까? 주호용, 원희룡, 뭐 권영세, 뭐 권성동, 이준석, 기타 등등. 거기에서 지방 방송이 나오면 안 된다. 개선. 군대처럼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아침에 딱 회의 시간에 얘기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중간에 딴소리 나오면 난 그거 못한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분위기를 쇄신일신해서 이제 민주당 군기를 꽉 잡고 조금씩 격차를 좁히면서 이러다가는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봤을 때의 골든 크로스 이렇게 엇갈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이 차고 올라갔던 15%포인트, 18%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이제 뭐 0.5니 오늘 한국 갤럽 보니까 1점 몇 %포인트로 좁혀졌더군요. 오차범위 이내 사실상 무의미하게 비등비등해졌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은 적군이 하는 비판이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당의 핵심 인사가 이럴 때는 하는 쓴소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서울 구로구 지역구를 가진 윤건영 의원이 M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흐름이 꺾인 게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3주 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었나 싶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서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분명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민주당의 혁신 행보를 통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뭐 헛소리야.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굳건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김종인 이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해무익한 밀당이다. 적군의 얘기가 정확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그 윤 의원이 윤석열과 김종인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밀당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과의 갈등해온 지난 기간이 잃어버린 한 달이다. 윤석열 후보는 사라지고 김종인 위원장만 남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가 막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결국은 선대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뉴스 보도 중에 제일 정확하게 뽑았다고 보여지는 일면 톱이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얻든 잃든 득실이 공존한다. 김종인은 양날의 칼이다. 이런 겁니다. 김종인을 얻으면 중도 확장을 한다는 뭐 그런 도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 노릇을 하면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우리 전현석 대표님이 갈수록 글씨가 명필이 들어가시는데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속보. 그러나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개문발차 선거대책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총괄본부장 아마 수석본부장일 것 같습니다. 조직총괄에는 주호영, 직능총괄에는 김성태, 정책총괄에는 원희룡, 당무지원에는 권성동. 권성동은 당무지원과 사무총장을 겸직하는 뭐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홍보미디어 본부장 이준석, 선대위 공보실장의 박정하, 대변인 김은혜, 전주혜, 원일희, 김병민. 김병민 합류를 했네요. 원래 김병민은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결정되지 않으면 김병민도 스톱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랬었는데 대변인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다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정치인 일색 아니냐, 신선한 맛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검토하고 확정된 분 있지만 발표 못하는 것은 총괄 선대위원장 문제 해결되면 같이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면은 나머지 선대위가 구성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말한 것처럼 김종인 이제 이렇게 잡음, 갈등, 밀당, 더더욱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귀에 시끄러울 정도인데 아무튼 다시 합류를 한다면 그 떨어져 나갔던 그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 또 국민의 힘을 지지해 왔던 분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양보와 화해와 엎드리는 자세가 없이는 치고 올라오는 이재명의 지지율, 그 다음에 멈칫 뒷걸음 윤석열의 지지율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